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추자도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10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뉴스투데이에서는 경북 포항 날씨를 정광욱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인터뷰는 변인숙, 김창한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변인숙 조합원한테는 화물연대 부당해고 노동자 취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창한 조합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 포항에 사시는 정광욱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욱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광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포항에 국민TV 조합원이고요. 네. 포항에서 막걸리 양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양주장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네. 오늘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포항은? 오늘 날씨요? 네. 포항은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 편이고요. 네. 여기 바닷가니까 파도는 좀 많이 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많이 치고 있어요? 예, 파도 좀 많이 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노을성 파도라 그러죠. 그런 게 좀 많이 치고 있는 편이고요. 하늘은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는 편이고요. 네. 중간중간에 그 파란 하늘이 조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아침 기온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살살함이 느껴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불다 보니까. 네. 그런 살살함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최저 기온이 17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포항은 바닷가라서 조금 더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바람이 바다를 치고 나오면은 그런 좀 낮은 기온이 느껴지긴 하죠. 네. 그 낮에는 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여름 날씨처럼 많이 덥던데 포항 날씨는 어떻습니까? 포항에도 그렇습니다. 포항에도 여름 되면 낮 되면은 네. 약간 더운 그런 기온이 좀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약간 차가운 기온이 좀 올라오고요. 네.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라 그럴까? 네.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네. 지금 포항도 지금 그 관광객들이 바닷가라서 혹시 이제 휴가를 못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주말 동안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네. 이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주말 되면은 좀 많이 오는 편이죠. 특히 해맞이, 네. 해맞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호미곶. 호미곶. 예. 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곤 합니다. 네. 지금 호미곶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네. 지금 혹시, 강화나
그쪽에는 꽃게가 많이 잡힌다고 그러는데 영덕꽃게는 지금이 철인가요? 영덕 꽃게가 아니죠. 영덕 대게죠. 대게. 네네. 아, 꽃게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대게, 네네. 지금은 많이 잡히는 편은 아니고요. 네. 한 12월, 11월 달 좀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네. 그럼 이제 예. 지금 9월인데 예. 혹시 9월에 포항에 가면 이런 예. 특산물은 꼭 먹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만드는 막걸리를 먼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포항 막걸리인가요? 어떻게 그 상표 명이 어떻게 됩니까? 상표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조합원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네. 옹해야입니다, 옹해야. 어쩌시고 옹해야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디가 어절시고 옹해야시인가 봐요. 예, 옹해야 막걸리입니다. 네. 일단 그걸 먼저 드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포항에 오면은, 근데 가을이니까 네. 전어죠. 전어회를 먼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포항에도 전어가 잡히나요? 예, 그럼요. 전어 잡힙니다. 네. 전어를 먼저 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네. 다음에 가을 되면 이제 도루묵 있죠? 아, 도루묵. 예. 예. 도루묵이 이제 알이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걸 찌개를 해서 탕을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군침이 상당히 도는데. 아직 아침 식사 전이죠? 예, 그럼요. 네. 네. 오늘 뭐 지역 날씨까지 특산물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예. 국민TV나 예.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예.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국민TV가 한동안 조금 소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 공정 언론을 위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까지 저희 조합원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불심양면으로 국민TV 발전을 위해 열심히 모두들 활동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 바라봅니다. 네. 바람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립니다. 오늘 이르라치 반갑습니다. 네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 사시는 정광욱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걸쳐 이어졌지만 실종자 추가 소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주 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야간 수색에는 해경경비함정 28척과 해군함정 5척, 관공선 2척, 지자체 어업지도선 1척, 민간어선 40척 등 76척과 항공기 4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해가 진 뒤 어둠 속에서 조명탄과 경비함정 조명 등을 이용해 수색은 계속 이루어졌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및 공청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합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이 만료된 정개특위가 지난 1일 본회의 의결로 재구성돼 2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여야의 평행선을 달려온 선거를 협상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자와 석패율제,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 기준, 의원 정수 및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두루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의 최후 수단인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신증권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노조 파괴 논란이 거셌던 창조컨설팅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2012년 말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인가 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인 정한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입니다.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남측 수석대표는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이, 북측 수석대표는 박용일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입니다. 남북 대표단은 수석대표를 포함해 각각 3명입니다. 이번 적십자 실무 접촉에선 남북이 지난달 25일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하는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산간과 제주도는 낮까지 강수 확률 60%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간과 제주도에서 5mm 미만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조합원 인터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화물연대 부당해고 노동자를 취재하신 변인숙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변인숙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분들을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부산이 항만 물류의 중심 도시이며 제가 사는 곳이 물류 이동량이 많이 빈번한 곳이라서 화물연대의 큰 일들이 이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보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생겼고 네. 특히 이번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더 깊은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면 영화 베테랑을 보시면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바로 보여집니다. 네. 네, 비일비재한 문자 등의 어떤 손쉬운 해고 통보나 운송로 체불, 열악한 근무 환경, 화주와 중간 운송사의 횡포 등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 중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일명 맥갑 사건인데요. 2010년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철원 MNN 전 대표가 그 탱크로리 차를 인수해달라고 요구하는 50대 기사에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매 한 대당 100만 원이라며 엎드려 놓고 시가철에 구타한 유명한 사건인데, 네. 예, 베테랑 영화 내용과 가장 흡사하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예, 충북 음성군의 풀무원 분해 파업인데요. 네, 이 파업은 인터뷰 뒷날인 4일 파업 돌입한 건이라 화물연대 담당자분들의 말씀은 못 담았지만 인터넷 보도 자료를 인용하자면 지난 파업 시 대체 차량 비용을 노측으로 전가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어길 시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어떤 노예 계약서를 강요하는 등 노사 간의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어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풀무원 그 화물연대 관련한 네. 거는 이제 기사로 접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언제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네, 지난주 9월 3일 수요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김용주 부산지부장님과 윤창호 사무부장님을 뵙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라면 저희가 이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정확한 뜻은 화물 운송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연대입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산하조직 중 공공운수 노조의 하나로 14,000여 명의 화물운송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약 40만 명의 권리 보호와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이며 2002년 6월 발기하고 그해 10월 27일 출범하였고 13년가량 6차례의 총파업과 각 사업장별, 권역별로 수많은 투쟁들 중에 구속은 100여 명 이상, 법적 처벌은 벌금까지 포함하면 약 1000여 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가 이제 2002년 12월 발족했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이제 시간상으로는 10년이 좀 넘은 그 기간이네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화물연대에서 지금까지 13년가량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입제도 폐지입니다. 지입제도란 건 좋은 말로 현물출자인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차를 구입해서 운송회사에 기속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며 정부에서 운송 면허라는 것을 화물 운수회사에 주어서 일명 노란 남바라는 영업용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차를 화물 운송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네. 예, 비싼 넘버값과 매달 지입료라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 운송료 기준 확립입니다. 네, 우선 화물 운송료 기준 확립권은 2003년도 첫 파업 시 신고된 운임의 80%를 요구하였는데 이 금액이 당시 받던 운임보다 40%나 인상되는 것이었으니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재보험 적용입니다. 우선 캐피탈 차량 할부금, 지입료, 기름값, 세금 등등에 매달 꼭 나가야 하는 큰 금액으로 인해서 무리한 야간 운행을 해야만 하고 네. 네, 그로 인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사회 보장 장치인 산재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 2중, 3중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아,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 네. 우선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네. 네, 화물 운송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화물 노동자는 자영업자라는 그런 이유들로 네, 정부가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모든 상황들을 중재할 법적 근거라든지 국가기관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그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언론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너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파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접하기에는 화물연대가 굉장히 과격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선 저부터도 화물연대 하면 어떤 파격적인 어떤 과격한 그런 네. 행동들을 하는 단체들로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고 네. 저 또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동자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네. 네네.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는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서 3만 부를 달성하지 못했다. 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네. 변인숙 조합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현재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네,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네. 네, 우선 예를 들면 세계 전자기파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던 콜트와티는
매년 흑자를 기록했던 건실한 기업이었는데 2007년 갑자기 경영난을 이유로 사측에서 5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노동조합이 이를 문제 삼자 사측인 자회사였던 콜텍을 위장 폐업하는 막장도까지 연출하며 남아있던 67명의 노동자를 정리 해고한 뒤에 인도네시아에 있던 해외 공장만 가동을 했습니다. 네, 이때도 물론 동아일보에서 조중동식 기사로 인해서 기사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정정 보도까지 한 일이 있는데요. 여당 대표로 계시는 김우성 씨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자기 논리대로 언급하는 것은 어떤 앞뒤, 인과관계를 무시한 마타도어 논리입니다. 굉장히 나쁜 논리이죠. 네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동아일보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 파업 때문에 그 콜텍 악기가 파국 사태를 맞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 해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측에서 그 정정보도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져서 노동자 파업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얻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TV, 국민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그 이제 풀무원 화물연대 노동자분들도 파업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변인숙 조합원님께서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0%가 신용불량자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뒷덜미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은 돈이 많아서 화물차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화물 운전을 합니다. 상식적인 어떤 요구를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그런 현실인데 이분들은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을 가하면 투쟁으로 맞서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든 국민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조그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전국에 계신 화물 운송 노동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변인숙 조합원님 그 화물연대 취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화물연대 운송 노동자를 취재하신 변인숙 조합원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두 번째 조합원 인터뷰입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을 들어보겠는데요.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김창한 조합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창한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창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고요? 예. 네, 오늘 뭐 지금 광산구에 살고 계신데 특별히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야당의 모습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국민들의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을 등에 업고 선명성도 없고 항상 제자리 걸음 당권 공천권 이런 데서만
함몰돼가지고 정작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새정치 국민회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하고 안철수 의원이 호남을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알고 계신가요?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혁신은 실패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벽돌 한 장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자 서로 대립하는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새정치를 폐광한다고 하면서도 새정치가 뭔지 꼭 대한민국 대통령 창조경제라고 하는데 창조경제가 뭔지를 지금도 2년 반이 지났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새정치가 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들 보면 네네. 내부의 동지들이 왜 총질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김창완 조합원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예전처럼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데요. 주변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제 주위에는 좀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네.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 행보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실제 행동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단일화됐던 문재인 후보 투표하는 날도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요. 네네. 또 노원구 후보로 본인이 나서 국회의원이 된 것도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네네. 호남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 보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자리에 안주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자리와 권력 이런 것들만 지키면 된다. 네. 영원한 야당 2인자만 해도 출세가 될 시장 없고 사는 데 시장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네. 댓글이라든지 세월호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앞에 나서지도 주저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네. 선명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선명한 야당답지 못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냉랭해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광주 전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내년 총선은 문재인 현 대표 체제로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득권 보호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고요. 네. 지금 공심위에서 김상곤 교육관이 내세우는 공천 탈락 1순위가 거의 호남 의원들 위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실명을 거론하자면 황주홍이나 박주선, 도경태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부의 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들의 기득권이 내년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아웃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성명을 발표하는데 광주 시민들은 글쎄 다는 아니겠으나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사람들이 과연 받아서 되는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내년 이제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를 사령탑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광주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재인 대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단합돼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실제로 당 대표 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당직자들이 당권이나 이런 공천권도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비우고 새시로 시작하자 이런 모토 아래 모였는데 실제로 그 지금 얘기하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그 공천권에서 배제된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헐뜯는다. 네네. 소인배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그 민의와는 전혀 다른 그 의견을 현역 의원들이 내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당 혁신안을 놓고 혁신 의원들하고 안철수 의원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은 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재보궐선거부터 모든 선거에 다 참패를 했어요. 그걸 책임지고 물러난 자가 다시 혁신에 실패했다고 자기 스스로만 얘기하지만 누구나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그것은 다시 이 당권과 공천권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뭐 줄을 세우는 뭐 개파 정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다름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전부터 광주와 호남에 이제 많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호남에서 지지도가 이제 높다고 그런 여론조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서창기 안철수 의원이 그 당 대표까지 되고 후보 단일화 과정이 될 때까지 가장 큰 힘을 실어준 거는 광주 전남 시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본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1인이었고요. 근데 그분이 걸어온 행보라든가 하는 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 시민들, 특히 전남, 광주, 전라도 시민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를 많이 철회하고 있지 않을까. 호의감을 예전만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더불어서 이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그 야권 분열을 염려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야권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민심은 어느 쪽입니까? 어제 천정배 의원이 빗다울 포럼을 통해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 어떤 그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약 1000명 정도 왔는데, 다들 아는 사람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보니까 지역 토목 건설업체도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야권 분열을 하면 결국 여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어떤 명분으로 천정배 의원이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도 했었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 아무튼 장관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은 누려왔는데, 본인한테 공천권을 안 줬다고 해서 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 그 인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남구 국회의원이 돼 있지만 그 사람들 밑으로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이 있을 것이며, 탈당한다면 광주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황종이라든지 박주선 씨 같은 경우 거의 천정배 씨하고 합류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더 큰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광주 그 시민들은 그 야권 분열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호남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받아서 오면 국회의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선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족수 요 부분이라든지 본인들이 좀 불리하면 전혀 말을 않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또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정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일까? 절대 민주당이라고 해서 네. 찍어주거나 그러지는 네. 않을 겁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번에 네. 그 정의당과 예전 통진당 식구들, 진보 진영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 단일화된 정당이 출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출범 이후 야당답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야당의 활로를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내년 총선 구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 YS가 제일 잘했던 게 국민들에게 이거다. 정말 딱 한 가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하면서. DJ 때 같은 경우는 야외 집회하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선명성이 부족해요. 예전만큼 강한 야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전제가 되어야 국민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네. 어떤 정권 교체, 이 불합리한 부도덕한 정권 아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총선 예상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네. 좀 더 지금처럼 간다면 필패일 것이고 네. 야당이 야권 단일화 특히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저 새누리당을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하면 필패고 야권 단일화 해야지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광주의 민심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김창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소프트 이슈입니다. 오늘은 제16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인데요.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로 지칭됐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이 법이 처음 공표된 날이 김대중 정부인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는 영어로는 웰페어입니다.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생활 향상을 높여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탄입니다. 1인당 소득이 2,000달러 안팎인 나라인데요. 국민 소득이 2,000달러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수준은 세계 최고인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복지도 결과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닌데요. 부탄의 국민들은 행복이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는 가족 혹은 이웃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거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소프트 이슈였습니다. 네, 3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그 죽음이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군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난민 수용에 미온적이던 영국도 입장을 바꿔서 수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시리아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의 본질은 정치입니다.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으로 난민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될 계기가 마련됐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동과 이 지역에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그리고 서유럽과 국제기구가 모두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난 아일란 쿠르디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가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야지. 엄마 품으로 가려는 듯 운동화를 꼭 신고 붉은 볼을 파도에 묻고 꿈꾸듯 잠이 든 아가야. 아가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야지. 지중해 파도 속에 묻힌 모든 난민들과 3살박이 아일란 쿠르디를 애도하며 박노해 시인이 쓴 시입니다. 9월 7일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총괄 조상훈 라디오 팀장, 기술 신재 PD, 진행 이미애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